왜 해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가 더 늘어날까? 왜 치매와 암 환자는 해마다 늘어날까? 왜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들은 줄지 않을까?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걷기만 해도 병의 90%가 낫는다고?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걷기는 자연이 준 천연치료제,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은 걷는 것이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고 나서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특히 불면증에는 맨발 걷기가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20여 년간 환자를 보살핀 의사로서 경험과 진심으로 말하건대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만 열심히 해도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걷기에는 정말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지 담아보았다.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듣고 걷기에 탁월한 효과를 알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등은 전부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들 질환들의 공통점은 위, 장, 식도 등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바로 자율신경이다. 이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시도해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되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걸을수록 장내 환경과 장이 건강해진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소 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란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다. 우울증도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내에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한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걷는 게 훨씬 낫다. 미디어 발달과 밤늦게까지 번쩍이는 조명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심지어 치매를 유발한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아침 해쬐기도 중요하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이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하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 옆에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 번영이 우선일까? 독감도 마찬가지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독감이 유행해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곳도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명이 붙고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탈바꿈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병명도 생겼다. 증상에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한다. 사실 치매도 의료화의 하나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 이권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제약회사의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걷기로 자가 치유력을 높이면 이러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나오는 신약,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약회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노화를 막는 방법은 의사도 약도 아닌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길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림으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 뒷굽이 닳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자.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글들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작가는 책의 처음에서 끝까지 대부분의 병을 걷기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와 약 대신에 걷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 이론이 진리라면 더 이상 약국과 의사는 거의 필요가 없어질 거고 의료계는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 나 역시도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왔다. 갱년기가 오면서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 잠을 못 자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불면증이 심하니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퇴사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약을 타고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매일 조금씩 걷기를 시작하면서 몸이 서서히 좋아졌다.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면서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 광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을 맨발로 걸어 다닌다. 나 역시도 맨발로 1시간씩 걷고 있다. 2주가 지나니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잤다. 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난다. 암, 고혈압, 당뇨, 건선, 불면증, 당뇨 등 맨발 걷기로 좋아졌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나 역시도 맨발 걷기 2달이 되어가니 자다가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고 점점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지금은 걷기 전도사,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되어 만나는 사람에게 걷기 권유를 할 정도이다. 정말이지 걷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천연치료제인 것이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등은 전부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들 질환들의 공통점은 위, 장, 식도 등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바로 자율신경이다. 이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시도해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에 감소되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걸을수록 장내 환경과 장이 건강해진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소 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란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다. 우울증도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내에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한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걷는 게 훨씬 낫다. 미디어 발달과 밤늦게까지 번쩍이는 조명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심지어 치매를 유발한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아침 해쬐기도 중요하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이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하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 옆에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 번영이 우선일까? 독감도 마찬가지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독감이 유행해 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곳도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명이 붙고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탈바꿈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병명도 생겼다. 증상에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한다. 사실 치매도 의료화의 하나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 이권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제약회사의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걷기로 자가 치유력을 높이면 이러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나오는 신약,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약회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노화를 막는 방법은 의사도 약도 아닌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길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림으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 뒷굽이 닳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자.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글들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작가는 책의 처음에서 끝까지 대부분의 병을 걷기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와 약 대신에 걷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 이론이 진리라면 더 이상 약국과 의사는 거의 필요가 없어질 거고 의료계는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 나 역시도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왔다. 갱년기가 오면서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 잠을 못 자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불면증이 심하니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퇴사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약을 타고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매일 조금씩 걷기를 시작하면서 몸이 서서히 좋아졌다.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면서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다. 최근에는 맨발 걷기 광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을 맨발로 걸어 다닌다. 나 역시도 맨발로 1시간씩 걷고 있다. 2주가 지나니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잤다. 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난다. 암, 고혈압, 당뇨, 건선, 불면증, 당뇨 등 맨발 걷기로 좋아졌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나 역시도 맨발 걷기 2달이 되어가니 자다가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고 점점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지금은 걷기 전도사,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되어 만나는 사람에게 걷기 권유를 할 정도이다. 정말이지 걷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천연치료제인 것이다.